부산 사직야구장이 들끓고 있다. 한때는 가을야구 단골 희망팀으로 불리던 롯데 자이언츠가 마침내 야구계의 판을 흔드는 결정을 내렸다. 2025년 12월 14일 구단은 FA 시장 최대어 강백호 26, 유격수 박찬호 30를 동시에 품에 안았다. 총액 약 2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 이른바 200억 플랜이 현실이 되면서 한국 프로야구 KBO는 순식간에 경랑에 휘말렸다. 야구계 한 관계자는 이건 단순한 영입이 아니다. 리그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팬들은 이건 미쳤다. 리그가 깨졌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롯데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4년 부임한 김태형 감독은 2시즌 연속 외부 FA 영입 없이 내부 성장 중심의 운영을 택했다. 그러나 2025년 시즌 롯데는 다시 7위로 추락하며 팬들의 실망을 샀다. 구단 내부에서는 기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구단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태형 감독의 임기 마지막 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가 가진 약점을 모두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중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 롯데가 지적받아온 3가지 문제는 명확했다. 유격수 불안, 불펜 붕괴, 장타력 부족. 이 약점을 메우기 위해 롯데는 과감하게 시장의 2대형 스타를 동시에 노렸다. 그 대상이 바로 박찬호와 강백호였다. 롯데가 유격수 박찬호에게 4년 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안긴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KBO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형 유격수이자 공격에서도 꾸준히 평균 이상을 해주는 선수다. 2025 시즌 박찬호는 134경기에 나서 타율 0.287, 148안타, 5홈런, 42타점, 27도루, 출루율 0.363을 기록했다. 여기에 7시즌 연속 130경기 이상 출장이라는 놀라운 내구성까지 갖췄다. 한 야구 해설위원은 박찬호는 단순히 수비만 하는 유격수가 아니다. 공격 전개 능력, 주루 센스, 리더십까지 겸비했다. 젊은 내야진이 많은 롯데에는 이상적인 중심축이라고 평가했다. 롯데 구단은 박찬호의 합류로 팀 전체 수비 조직력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 시즌 롯데는 유격수 포지션에서만 37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리그 최다였다. 내야 수비의 불안정은 투수진 전체의 스트레스로 이어졌고 이는 곧 팀 ER의 4.68이라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박찬호가 중심을 잡아주면 내야가 달라진다. 투수들도 자신 있게 공을 던질 수 있다. 롯데 구단 관계자. 두 번째 퍼즐은 더 크다. 회 최대어 강백호의 부산행은 야구계 전반에 충격을 던졌다. 그는 2025 시즌 타율 0.264, 85안타, 15홈런, 61타점, 출루율 0.358, 장타율 0.467을 기록했다. 수치만 보면 평범할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잠재력 높은 타자로 평가받는다. 1999년생, 아직 26, 전성기 초입에 있는 강백호는 타격 기술보다 존재감으로 경기를 바꾸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29홈런을 터뜨린 뒤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KBO에서 손꼽히는 게임 체인저다. 롯데는 강백호에게 4년 총액 110억 원을 제시하며 영입 경쟁을 끝냈다. KT 위즈가 끝내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강백호는 부산을 새 둥지로 택했다. 이에 대해 구단 관계자는 젊은 팀의 강력한 중심 타선을 세워야 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롯데는 안타는 많지만 홈런이 부족했다. 강백호는 그 한계를 깨줄 선수다.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팀의 DNA를 바꿀 수 있다. 롯데의 총 투자 규모는 알려진 대로 약 200억 원에 달한다. 박찬호 70억 원, 강백호 110억 원, 각종 옵션과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대형 투자는 롯데 구단 역사상 최대 규모다.
롯데는 이미 2023 시즌을 앞두고 유강남 80억, 노진혁 50억, 한현희 40억을 영입하며 170억 원을 쏟아부은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 투자는 그보다 훨씬 과감하고 훨씬 전략적이다. 부산 구단 내부에서는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승부수를 지원한다는 명확한 의지가 작용했다. 한 구단 간부는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2025년 성적 부진으로 팬심이 흔들렸다. 더는 기다려달라 말할 수 없었다. 이번엔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게 구단의 결단이다. 재정적 여력 또한 뒷받침됐다. 구단 모기업 롯데그룹은 최근 스포츠 마케팅 강화 방침을 내세우며 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 결정이 곧 200억 FA 플랜으로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모든 이가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롯데의 초대형 영입 소식이 전해진 직후 KBO 내부에서는 리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특히 두 선수의 원소속팀인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전력 공백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타 구단 단장은 익명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회의 제도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흐르고 있다. 롯데처럼 모기업 지원이 큰 팀만 얻는 구조가 되면 리그 경쟁력이 떨어진다. KBO 사무국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FA 보상금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셀러리 캡 도입, FA 상한제 부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부산은 축제 분위기다. 사직야구장 앞팬들은 새벽부터 강백호 유니폼 예약줄을 서며 드디어 진짜가 왔다고 외쳤다. SNS에는 롯데가 리그를 깨버렸다. 이건 미쳤다. 사직에서 강백호 홈런 본다고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롯데 팬클럽 관계자는 기십년 동안 이런 겨울은 처음 본다며 웃었다. 매번 내년에 보자만 외쳤는데 이번엔 진짜 해볼 만하다. 강백호, 박찬호, 이 조합은 상상 그 이상이다. 부산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리그 균형이 무너진다는 헤드라인과 함께 롯데 부활의 신호탄기라며 기대감을 실었다. 경제계 또한 부산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200억의 투자지만 그만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 모든 중심에는 김태형 감독이 있다. 그에게 2026 시즌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그는 부임 후 근본적인 체질 개선들 외쳤지만 현실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200억 플랜으로 그는 생애 가장 강력한 전력을 손에 넣었다. 김 감독은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이제 변명은 없다. 선수들이, 팬들이 원하는 팀을 만들겠다. 우리는 우승을 위해 여기에 있다. 롯데의 내년 라인업은 상상만으로도 강력하다. 1번 박찬호, 3번 강백호, 4번 이대호 코치 출신 후배들 중심의 타선, 그리고 안정된 내야. 야구 전문가들은 롯데가 FA 시장의 승자가 아니라 리그의 주도권자가 됐다고 평가한다. 롯데의 이번 투자는 금액 이상의 메시지를 던진다. 팬들에게는 신뢰 회복의 선언이고 선수단에는 우승 DNA를 주입하겠다는 구단의 의지다. 그동안 돈은 있지만 쓰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던 롯데는 이번 영입으로 그 오명을 벗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김민호 교수, 한국체육대는 말한다. 롯데의 투자는 단순한 전력 강화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제고, 팬 심리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복합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이로써 KBO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회의 제도의 파급력, 자본력의 격차, 그리고 팀 운영 철학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롯데가 200억을 쏟아부은 이번 사례는 향후 다른 구단의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구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건 단순히 롯데의 성공 여부가 아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건 미쳤다. 사직 야구장에는 지금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때 만년 중위권으로 불리던 팀이 이제 리그를 뒤흔들 주인공이 되었다. 박찬호의 수비, 강백호의 장타,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승부. 이 세 단어가 2026 시즌을 정의할지도 모른다. 야구 팬들은 말한다. 이건 미쳤다. 하지만 이게 진짜 야구다. 롯데 자이언츠의 200억 원대 FA 더블 영입은 단순한 팀 전력 강화가 아니다. 이는 KBO 리그의 FA 시장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한국 프로야구의 FA 시장은 대부분 한 시즌 한 명의 대형 계약 구조였다. 자본력의 격차가 있는 구단이라 해도 2명 이상의 A급 FA를 동시에 잡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롯데는 그 금기를 깼다. 그것도 FA 최대어 2인을 동시에 영입하며 시장 전체의 기준을 새로 썼다. 한국 프로야구연맹, KBO,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의 투자가 현실화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롯데의 결단은 시장의 룰을 바꿔버렸어요. 이젠 돈을 쓰는 구단과 못 쓰는 구단의 구분이 더 뚜렷해질 겁니다. 롯데의 투자 규모는 최근 3년간 10개 구단 FA 계약 총액의 2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곧 FA 시장의 중심축이 부산으로 이동했다는 뜻이다. 이번 사태는 KBO의 제도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샐러리 캡, 연봉 상한제은 2023 시즌부터 도입됐지만 FA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롯데가 200억 원을 투자해도 샐러리 캡 위반이 아니다. 문제는 여기 있다. 연봉 총액을 제한하더라도 계약금 폭탄으로 사실상 상한선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구단 단장은 이를 두고 캡은 있는데 덮개가 없다고 비유했다. KBO의 샐러리 캡은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적 통제가 어렵습니다. FA 계약금이 빠져있는 이상 자본력 있는 구단만이 웃게 되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구단 단장 A씨. 이에 따라 KBO 사무국 내부에서는 FA 계약금 포함형 샐러리 캡, 총보상액 상한제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장 제도를 손보는 것은 쉽지 않다. FA 제도는 선수협과의 단체 협약을 통해 조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스포츠법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KBO는 이번 롯데 사례를 계기로 규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샐러리 캡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계약금 옵션 보너스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FA 시장은 계속 자본력의 전쟁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롯데의 초대형 영입은 단기적으로는 리그 흥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리그 내 자본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경제연구원 정윤성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롯데가 이번 투자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전력 상승이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 지역 경제 효과, 스폰서 유입 등 비하구적 이익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다른 구단들이 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KBO 10개 구단 중 모기업의 직접적 재정 지원이 가능한 곳은 롯데, 삼성, 델지, 두산 등 4개사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소 구단들은 구단 운영 적자를 감수하면서 리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팀이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면 시장은 즉각 불균형 상태로 치닫게 된다. 실제 KBO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4개 구단이 전체 리그 마케팅 수입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FA 시장까지 그들의 자본력이 지배하게 되면 나머지 구단들은 김제 유출 리스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정 연구위원은 경고했다. 지금과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리그가 4강 6중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흥행이 아니라 양극화가 오는 거죠. 흥행 측면에서 보면 롯데의 배팅은 성공적이다. FA 발표 직후 구단 공식 온라인몰의 트래픽은 3시간 만에 평소 대비 940% 급등했다.
강백호 52번과 박찬호 7번 유니폼은 예약 판매 개시 2일 만에 완판됐다. 사직구장 시즌권 사전 신청률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 지역 상권도 들썩인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번 영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연간 42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티켓 판매, 숙박, 외식, 굿즈 산업까지 포함한 결과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 화랑 뒤에는 FA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따라붙는다. 이미 올겨울 FA 시장에 나온 다른 선수들의 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중견급 내야수의 에이전트는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박찬호가 70억 원이면 그 아래급 선수도 40억 원 받아야 한다는 게 시장 분위기예요. 이번 겨울 이후 FA 시장은 완전히 새 가격표를 쓰게 될 겁니다. 즉, 롯데의 200억 영입은 타 구단 선수의 계약 구조까지 바꾸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양날의 검으로 본다. 흥행 지표만 보면 롯데의 초대형 투자로 인해 KBO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회의 발표 이후 포털 스포츠 섹션 트래픽은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이는 프로야구 뉴스 피로감에 빠져있던 팬층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리그 균형이 깨질 경우 이는 결국 흥행에도 독이 될 수 있다. MLB, NPB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거대 자본을 가진 요미우리와 소프트뱅크가 리그를 장악하면서 관중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 프로야구가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포츠 경영학자 박상우 교수, 연세대는 이렇게 진단했다. 흥행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승패가 뻔하면 팬은 이탈합니다. 롯데가 강해지는 건 리그엔 좋지만 롯데만 강해지는 구조가 되면 결국 리그 전체의 수익은 줄어들 겁니다. 이번 롯데발표의 지지는 중소 구단들에게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KBO 10개 구단 중 최소 4곳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한 지방 구단의 관계자는 이젠 버티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단계라며 토로했다. 회의 시장이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팀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외국인 선수나 트레이드로만 보강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리그 전체가 불균형하게 됩니다. 실제 2025 시즌 종료 후 몇몇 중소 구단들은 선수 연봉 총액 감축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정이 장기적 전력 약화를 불러오면 리그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KBO 리그는 소비 중심의 인기 구단과 육성 중심의 생존 구단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FA 시장이 보여준 또 하나의 변화는 협상 구조의 역전이다. 이전까지는 선수가 구단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구단이 선수의 가치를 설계하는 시대가 됐다. 롯데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강백호의 계약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4년 내 팀 우승 프로젝트라는 명확한 플랜 안에서 이루어졌다. 구단은 강백호 영입 전 내부 데이터 분석팀을 통해 부산 구장 홈런 예측 모델을 가동했고 강백호가 사직에서 타격할 경우 홈런 수가 평균 1.3배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즉, 데이터 기반 FA 영입이 실제로 시장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한 데이터 분석팀 관계자는 말했다. 이제 FA는 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구단들이 데이터로 계약 가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ROI, Return on Investment를 계산하는 시대죠. 이런 변화는 KBO 리그의 FA 협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선수 개별 성적뿐 아니라 구단 내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1982년 출범 이후 한국 프로야구는 여러 차례 전환점을 맞았다. 91년 자유계약제 논의, 2000년대 연봉제 개편, 2014년 FA 제도 확대 등 굵직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롯데의 200억 영입은 그 어떤 변화보다 시장 중심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제 리그는 단순히 승부의 장이 아니라 투자의 무대로 변했다. 모기업의 자본력, 지역경제, 데이터 분석 능력, 팬덤 마케팅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변곡점에 롯데가 서 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김도연 씨는 이렇게 정리했다. 롯데의 200억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KBO가 다음 단계로 가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모두에게 기회일지 위기일지는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롯데의 200억 FA 영입은 두 얼굴을 가진 사건이다. 팬들에게는 희망의 시작이고 리그엔 불안의 씨앗이다. 강백호와 박찬호가 사직의 잔디를 밟는 순간 롯데는 새로운 전설을 쓰겠지만 그 그림자의 길이는 리그 전체를 덮을지도 모른다. 이건 미쳤다. 그 말은 흥분의 감탄사이자 리그의 경고음이다.